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보통 2월 말쯤이 되면 제가 기억할 때는 조금씩 포근해졌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에는 아직까지 쌀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조금만 있으면 3월달이 찾아오니까 빨리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어제 종료되었던 미국의 3대 지수를 한번 살펴보고 또 이번 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이 점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다음 주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S&P 500이 지금 보시면 0.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은 무려 1.2%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0.7% 하락이 나왔어요. 자, 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번지면서 거기에 따른 미국의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하락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우, 나스닥, S&P 500까지 직전 저점까지 다시 지수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S&P 500 모두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어떤 특정 시장에 매수했고 직전 저점을 이탈할 때 그 기준을 하나의 손절 라인으로 잡기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수 자체의 움직임이 정말 좋지 못한 것 같고 자칫하다 전저점을 이탈하고 조금 더 충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미국 시장은 시장의 중심을 잡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흐름을 체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지 이 부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스닥 1% 이상의 하락이 나왔잖아요. 주된 이유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날 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포함하게 되면 3일 동안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는 불확실성한 시장 속에서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될지도 모르니까 그에 따른 회피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연결해 줘서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에도 국내 시장의 출발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오후장까지 그게 이어질 것이다, 그걸 보장하진 못해요.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에도 보셨듯이 지금은 뉴스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출발은 좋지 못하지만 국내 시장이 오후장에는 조금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번 주에 기관과 외국인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투자의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 먼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첫 번째로 SK하이닉스, 두 번째가 카카오뱅크. 이 두 종목은 유일하게 1000억 이상의 순매수를 했던 종목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크래프톤, 하나금융지주, NC소프트, HMM,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이 차례대로 포진해 있습니다. 자, 일단 하이닉스를 보면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더라도 1월달에 하락폭을 모두 만회했고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그래서 확실히 대외 변수에 의해서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올해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좋잖아요. 또 그 뒤를 이어서 카카오뱅크, 제가 이 종목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연기금이 가장 좋아하는 매수 패턴 중에 하나가 저점에서 모아가는 것이다, 그걸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 들어 연기금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또 외국인도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닥의 신호로서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패턴은 카카오뱅크 뿐만 아니라 카카오, 카카오페이 약간은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을 지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외국인이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꾸준히 매도세를 보여주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주에는 3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크래프톤. 자, 사실 이 종목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연속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2월 14일하고 15일 이틀간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상위 종목으로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이 수급을 보더라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연속성을 알 수가 없고 또 크래프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료, 그게 사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종목의 공모가는 제가 알기로 50만원이 조금 안 됐었거든요. 49만 8천원인가? 아마 한 이쯤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공모가보다 거의 50% 가까이 지금 급락한 위치에 있고 원래라면 공모주가 상장했을 땐 대주주라든지
우리 사주로 주식을 받았던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우리 사주로 주식을 받았던 직원들, 기사를 살펴보니 1인당 5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었다 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우리 사주로 주식을 배정받을 때는 가진 현금 이상으로 대출을 받아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더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 공모가보다 50%의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느냐? 물론 저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료와 모멘텀, 그리고 주가가 충분히 저렴하다, 그런 인식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는 가급적이면 매수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지 않고요. 만약에 정말로 매수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제가 카카오뱅크를 보여드렸었죠. 약간의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여기 황금선 있죠? 21선 돌파와 함께 그동안 주가의 상승을 방해했던 여러가지 요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들던가, 아니면 지금 위치에서 더 나올 악재가 없다, 혹은 대형주인만큼 메이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지, 제가 카카오뱅크는 연기금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분명히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없다면 내가 저점이라고 매수했지만 또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 종목은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금융지주. 이 종목은 여전히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또 지금 신고가 근처에서 맴돌고 있죠. 그리고 다른 금융주, 신한지주.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는 기관도 꾸준히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제가 매주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의 1월 달부터 꾸준히 상위권 내에서 은행주가 포함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종목은 반도체, 이 두 업종이 가장 많이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밀린 것 같아요. 하나금융지주도 네 번째, 신한지주는 중간에 있고, 또 KB금융이라든지 우리금융지주, 아예 이 종목은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KB금융을 한번 살펴보면, 자, KB금융을 보시면 여전히 주가 흐름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 일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약해진 것 같죠. 그리고 우리금융, 자, 우리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는 조금 다른 외국인의 수급 패턴이 나왔어요. 그전에는 매일같이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또 매수 물량도 굉장히 강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연일 매도세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과거하고 다르게 금융주가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 조금 밀려났다. 그 점은 제가 변곡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는 매수 강도가 조금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한번 꾸준히 수급을 살펴보세요. 그래도 수급만 봤을 때는 최근에 신한지주가 가장 좋은 것 같죠. 외국인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NC소프트. 자, 이 종목은 작년 말에 한 차례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또 전저점을 이탈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죠. 물론 이 종목도 고점 대비로 비교해보면 50% 이상의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종목도 크래프트하고 비슷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단지 싸졌으니까 매수하자, 그건 정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카카오뱅크처럼 최소한 매수할 수 있는 근거, 한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만큼 저는 매수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지난주에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지 그 점을 한번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기관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역시 반도체 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 뒤를 이어서 카카오뱅크하고 새로운 종목이네요. LG생활건강, 그리고 HMM,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업종은 제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외 불확실성이라든지 또 금리 인상 시점, 이런 것만 지나가면 다시 좋은 모습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카카오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저점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LG생활건강, 자, 이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종목의 외국인의 패턴을 보시면 일단 외국인은 연속성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런데 2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기관 쪽에서 평소와는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주가도 보시면 바닥에서 이렇게 한 차례 강한 상승과 함께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어쨌든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로
아모레퍼시픽하고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종목처럼 화장품 관련주로 볼 수 있고, 또 아직까지 실적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아모레퍼시픽과 마찬가지로 4분기에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지금 상존하고 있고, 또 비슷한 구간의 화장품 관련주하고 리오프닝 관련주 모두 상승이 나고 있는 만큼,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악재가 남아있지 않다, 시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기관 쪽에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지난주에는 분명히 포함되지 않았던 업종이었거든요. 그런데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 이 두 종목이 기관 상위 종목에 새롭게 포함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올해 주요 화장품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예요. 제가 자료를 캡처해서 올리다 보니까 확대를 하니까 많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작게 표현이 되었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FN 가이드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가장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이 바로 첫 번째가 한국콜마, 그리고 두 번째가 클리오하고 아모레퍼시픽 이 세 종목을 제시했죠. 특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무려 증감률이 54%, 엄청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ODM과 OEM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자체 브랜드를 판매하는 회사라고 본다면,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 이 두 기업은 국내 기업들이라든지 또 중국 내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수주를 따내서 위탁 생산해주는 기업이다, 그렇게 조금을 구분을 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충분히 중국 자체 브랜드도 지금 수주를 따내고 있고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 증감률이 보여주고 있듯이 코스맥스는 좀 저조하지만, 어쨌든 화장품 기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 FN 가이드의 자료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선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LG생활건강 이 종목과 조금은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HMM 한번 살펴볼게요. 자, HMM은 최근 들어서 연기금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은 양호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고, 일단 상승이 나온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실적이에요. 작년에 실적을 한번 보시면 2020년 대비 영업이익이 거의 7배 이상 증가했고, 또 영업이익률도 무려 53%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가 근데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차트를 볼게요. 자, 이 종목은 과거에 정말 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었어요. 2,000원에서 51,000원까지 정말 가파른 상승이 나왔는데 최근에 50%의 조정이 나왔었죠. 그래서 단기간에는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반대 시각으로서는 HMM의 실적이 크게 상승했던 부분이 시발점이 뭐였죠?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서 코로나 종식과 함께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유럽에서는 실제로도 많은 방역 조치를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은 정점에 달하고 어쩌면 끝나가는 시점에 다가오고 있는 만큼, 물론 올해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과연 작년의 실적을 넘어설 수 있는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향해 가는 것은 어쩌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조금만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은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과 비슷한 종목이 있죠. 바로 포스코. 자, 포스코도 실적이 정말 좋아요. 근데 작년 5월달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고 잠깐 반등이 나오긴 했었어도 이게 연속성이 없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어떻게 본다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전 세계 물동량 증가, 이런 것들의 시발점이 다 코로나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장이 만연해지고 정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물음표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상단이 막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는 대표적인 종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저희 생각 한번 말씀을 들어봤으니까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도 같이 한번 더해보시면서 계획들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코스피가 21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미국 3대 지수가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내일 시장이 조금은 부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오후장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보면서 오늘은 잠시 시장을 잊고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